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의 조나단 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육 정보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관심들을 가지세요. 우리 애를 어떻게 하면 좀 명문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까 많이 걱정들 하시고 또 관심들 많이 가지시고요. 한국 부모들이 원래 그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좀 탑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평소에 느끼는 그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비즈니스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동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는 이 컬처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교육에 관한 그 기대치나 그런 그 지원하거나 서포트하는 레벨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예, 그 중에서도 또 한국 부모님들의 그 열성과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그 서포트 레벨은 또 그 아시아권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도 뭐 치맛바람에 열기가 있나요? 열풍 있나요? 글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디나 이제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나 이 동양권의 부모님들은 일단 아이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도와주려고 그러고 학업뿐만 아니라 그런 과외 활동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서포트 레벨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이 아시아권 학생들이 항상 상당히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가 이제 어떤 학원인지 좀 원장님이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학원은 7년 전에 비버톤 오레곤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뒤로 이제 저희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을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학업을 도움에 도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왔고 가르치고 그렇게 왔었고요. 네. 지난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대학 진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SAT 준비반이라든지 아니면 SAT 그 서브젝트 테스트 준비반, 네. AP, IB 테스트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왔고 예. 지난 한 7년 동안에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왔죠. 네.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키셨는지요? 명문대학, 글쎄요, 저희들은 명문대학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 자기한테 맞는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지, 자기한테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명문대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그렇죠.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미국에 한 30년 이상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명문대라는 그러한 그 생각 때문에, 아이들한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명문대를 보내는 그런 것보다도 그 학생들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서 네. 또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서 잘 공부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러한 기본을 잘 갖춰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네. 저희 학원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비버튼이 먼저 오레곤주니까 네. 거기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그 워싱턴주에는 또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쪽에도 학원이 있나요? 예, 이번 네. 여름에 6월에 저희들이 벨뷰에 네. 분원을 냈고요. 그게 저희 벨뷰에. 5번째고요. 그리고 리노드에는 7월에 저희들이 분원을 냈고 그게 네. 저희들 6번째 분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는 리노드에도 있고 벨뷰에도 있고 또 오레곤에 또 비버튼에도 있고요. 조나탄 원장, 황 원장님 나오셨는데요.
부모님들은 역시 또 어떤 분이 원장님이신가가 제일 궁금하니까. 네. 조나단 황 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국에서 어디서 공부하셨고 궁금하네요. 네, 저는 한국에서 그 재료공학으로 석사를 84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84년도에 저는 동부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1984년도에. 그래서 와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민 생활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1993년도에 일리노이 공대에 전자공학을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UIUC 일리노이 어바나 참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마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은 학생이었죠 그 당시에. 아, 그러셨죠. 예, 제가 그때 지금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때 33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시 했으니까 네. 한 14살, 5살 어린 학생들하고 조카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전자공학을 마치고 루슨 테크놀로지에서 연구원으로 한 3년 정도. 네. 지금 그 파이오스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옵티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백본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네. 2년 반에 3년쯤 3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쪽 서부로 오게 된 계기는 오레곤의 그 힐스보로에 있는 트라이퀸트 세마이컨덕터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서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서부로 이사 오게 됐는데 그때가 2000년이죠. 네. 그래서 2000년에서부터 한 8년 가까이 제가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로 아시아 담당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 지사가 있어요. 그 미국 회사에. 네. 그래서 한국의 지사장으로 3년 정도 파견 나가 있었고. 그러셨군요. 사실은 제가 그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고 제 백그라운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년 전에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제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마련을 검토를 하면서 이 교육 비즈니스가 제가 그동안에 생활했던 부분은 아니고 제가 몸담았던 인더스트리는 아닌데 보니까 참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나중에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쪽 다른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검토했지만 제 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이 교육 쪽에 제가 사실은 그때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해왔는데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네. 이 교육이라는 게 이 비즈니스와 교육에 중점을 두다 보면 비즈니스가 참 어렵고요. 네. 비즈니스에 중점을 보다 보면은 교육이 참 어려워지는 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서 항상 교육을 먼저 프라이트를 두고 하다 보니 이게 비즈니스가 사실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며 고민도 많이 했고, 하지만은 4, 5년이 지나면서부터 제가 원하는 그러한 그 레벨의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제공이 가능해지고, 그러셨군요. 실수도 많이 했죠. 처음에 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참 그 가장 보람이 있는 게 저희들이 가르치고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 보통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4년, 3년 이렇게 오래 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서 대학에 가는 모습을 보고 대학에 가서 또 방학이 되면은 찾아와서 인사하고 이럴 때가 보면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건 잘 선택하신 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솔직하게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의 조나단 황 원장님,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부모님들은 이 리누드와 벨비에 이제 분원이 있는데요. 학원 분원이 있는데,
그쪽에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하는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들 선생님을 채용하는 그 기준은 가장 미니멈 기준은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에 직접적이나 최소한 근접한 부분에서의 전공을 마스터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최소한 티칭 경력이 미니멈 2년 정도의 이상의 네. 티칭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들의 이제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희들 평균으로 치면은 한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시고, 그렇군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마스터 학위가 있으시고, 네. 저희들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도 한 3분 되시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퀄리피케이션 와이즈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선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아주 탄탄한 그런 경력자들, 실력자들로 이렇게 말씀이 됐고요. 과연 이제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떤 과목을 가르칩니까? 크게 나누자면 이제 저희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그 시험 준비, 네.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스쿨, 미들스쿨, 그다음에 엘리먼트 스쿨 학생들한테 기초를 가르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일단 저희들의 포커스는 이제 엘리먼트 스쿨하고 미들스쿨 학생들한테는 영어하고 매스가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해지죠. 그렇군요. 영어, 수학 물론이고, 그리고 바이올로지, 피직스, 케미스트리 같은 사이언스 과목이나 아니면은 AP US 히스토리라든지 AP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AP 잉글리시라든지 예. 아이들이 많이 들으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그 과목들은 저희들이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에 대한 이렇게 거의 개략적인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그 PSAT 시험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번 학군에 따라서는 수요일 날 보는 학군도 있고요. 네. 대부분 이번 토요일 날 특히 주니어들 맨데터리로 보는 시험 PSAT 시험이 있죠. 그렇군요. PSAT에 대해서, SAT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PSAT에도 관심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 예. 그렇습니까? PSAT 시험에서 내셔널 세미 파이널리스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PSAT 11학년 때 주니어 때 보는 PSAT 점수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주니어들은 상위 그룹에 있는 주니어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에서 세미 파이널리스트를 뽑히면 한 1% 정도의 학생이 네. 미국에서 매년 1.5 밀리언 학생들이 PSAT 시험을 보거든요. 그 중에서 약 1%의 학생들한테 16,000명 정도 학생들한테 세미 파이널리스트라는 그 타이틀을 주는데 네. 거기에서 일단 들어가면 그것은 일단 먼저 큰 영광이고요. 영예고요. 1%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를 뽑아서 그 내셔널 메리 스칼라십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아주 영예죠, 이거는? 그러면 그리고 또 대학들에서도 한 50개 이상이 되는 대학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네. 학교에서 제공하는 스칼라십을 그 세미 파이널리스트나 파이널리스트한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테면은 전체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4년 동안에 대학 학비에 해당이 되니까 예. 적게는 20만 불에서 많게는 35만 불 정도 되는 그러한 장학금을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실력 있는 학생들을 미리 그냥 대학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거군요. 미리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학생들한테 들어온다면. 이제 자기 학교에 오는 경우에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을 자기 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런 스칼라십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들이 PSAT 시험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역시 공부를 좀 비교적 잘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겠네요.
그러죠. 한 5% 정도 학생들, 네. 240점이 만점인데, 거기에서, 200점 정도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렇군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네. PSAT 시험에서는 어떤 과목을 보는지요? PSAT 시험에는 크게 매스하고 영어하고 예. 매스하고 두 가지로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섹션이 있고요. 예. 그리고 라이팅 문법에 포커스된 라이팅 섹션이 있고 섹션으로 나누자면 크게 3 섹션이 있고 네. 과목으로 나누자면 영어와 수학이 있고요. 영어와 수학이 있고. 네. 네. 근데 영어를 이제 두 섹션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섹션입니까? 리딩 컴프레hen션 있고 독해하는 부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팅 문법 실력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일찌감치 애들 벌써 PSAT까지 준비시켜가면서 또 미래 제목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PSAT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는지 부모님들한테 좀 한 수 가르쳐 주시죠. 네. PSAT 점수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시험은 전혀 아니고요. 네.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기본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고등학교 11학년 때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왔는지, 예. 기본적인 공부하는 자세가 잘 돼 있는지,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컨셉을 얼마만큼 살리다하게 다이제스트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은 짧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일찍부터 중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나 스킬이나 그러한 테크닉이나 그러한 디시플린이 그렇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뭐 한 달, 두 달 뭐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시험 점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네. 한 4, 5년, 5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충실하게 그러한 기초를 다진 학생들이 이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보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사실은 학교에 로드가 없거든요. 이때 네. 충실하게 그런 기초들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부터 상위 그룹에 그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기초를 충분하게 다지고 나서 9학년, 10학년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니어 때 그런 상위 그룹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4학년, 5학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면은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이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엘리먼트 스쿨, 미들 스쿨 때 보면 공부도 물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과외 활동, 예. 되면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뮤직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니스, 뭐 골프, 뭐 이러한 스포츠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을 많이 시키시는데 물론 과외 활동을 많이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봐요. 네. 다양하게 그런 것들 어릴 때부터 익스포즈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스킬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어셋이 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오히려 조금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과외 활동 물론 다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과외 활동이 받쳐줬을 때 네. 나중에 훨씬 더 파워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어떤 면에서 교육 지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학교까지 들어가려면 참 고통이 많아서 미국에 이렇게 애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까지 와서 뭐 학원을 보낼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 하는 부모님도 계신데 지금 조나단 황 원장님은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의 원장이시잖아요. 네. 학원에 보내는 학생들하고 안 보내는 학생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학원에 보내는 학생들과 보내지 않는 학생.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공부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예. 부모가 억지로 시키는 경우, 또, 그게 부모가 되든 학원이 되든, 학생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학원에서 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참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그렇군요.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지옥이라는 표현이 네. 적절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JEC, 저희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의 센터. 약자로 JEC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저희 JEC에서는 추구하는 방향이 공부하고 싶지 않은 학생을 억지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예. 부모님이 아무리 요구를 하셔도 저희들은 아이들 인터뷰를 해요, 먼저. 부모님도 인터뷰하고, 인터뷰해서, 부모님이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아이들이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없고, 그러한 다짐이나 각오가 없으면,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이 들면은 올 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카운셀링을 해요. 그러시군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지 않는 아이들을 억지로 가르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에 오든 안 오든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의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이한테 이제 배우는 경우든 아니든 네. 어떤 경우든 간에 아이들이 공부 배운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스스로의 어떤 호기심과 모티베이션이 가지기 전에는 참 가르치기 어려운 게 사실은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가장 가장 큰 포인트를 저는 아이들한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게 뭐든 간에 네. 특히 이제 어린 학생일 경우에는 그게 자기 학교에서 클래스에서 좀 레커나이즈 받는 거라든지 예. 아주 그러한 작은 것들 그런 것들 아이들이 모티베이션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내 친구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아이들이 너 어떻게 그런 걸 잘하니 이러한 그 칭찬을 듣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너는 정말 너무 이런 걸 너무 잘한다. 너 이런 게 탤런트가 있다라는 그런 그 포지티브한 그런 코멘트를 들으면서 네. 인커리지가 된다든지 네. 이러한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줘서 저희들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도와줄 수도 있고 방향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내가 이 공부가 참 필요한 거구나. 나한테 네. 도움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렇군요. 모티베이션을 갖게 만들어주는 환경.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본인의 그 어떤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정보는 조나단 에듀케이션 센터 JEC 학원의 조나단 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JEC 학원은 벨뷰와 리노드에 있습니다. 혹시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전화드릴까요? 425 네. 652 6423이 저희 전화입니다. 425-652-6423 425-652-642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터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facebook.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신 후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깨끗한 음질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리미와 소비의 신나는 쇼 오방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이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